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평소 읽기만 하다가 이번엔 조언을 그리고 의견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제 글 실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글이 굉장히 두서없을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저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제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셨어요. 5살 때 영어, 발레를 시작으로 수학학원과 과외 7년, 바이올린 7년, 그 외에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 과학, 체육인, 테니스, 생활체육, 수영 등 한국사 등등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 말로는 초3 여름부터 수학을 시작으로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에게 해선 안 될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세요. 지금은 몸에 문제가 생기셔서 따로 살고 계세요. 제 교육을 시키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몸에 쌓이셨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제 관계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골마 있어요.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속을 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초딩을 넘어선 유딩 같은 애고 전부터 계속 외국에서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쳐야 한다고 하세요. 실제로 지금 방학인데 방학 끝날 때까지 부모님 기준에 만족할 정도로 변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해요. 참고로 부모님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보낸 것을 본인들의 교육에 좋은 결과이자 다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엄마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셨고 아빠는 그걸 방관하시다시피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쓰셨었다면 글이 한참 달랐겠지만 이 글은 제가 쓰는 것이기에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엄마가 저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엄마는 제 기억으로는 8살 때 친구네 집에서 30분을 더 놀겠다고 하고 30분을 놀고도 10분 정도 지나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더 놀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집에 와서 매로 제 엉덩이를 쳤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랑 달팽이를 잡으러 간다고 엄마에게 말을 안 하고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도 머리며 엉덩이를 손찌검 하셨네요. 참 이상했던 건 2학년 때 아빠도 보는 앞에서 손찌검하면 하지마, 엄마는 괴물이야 라고 하는 걸 연습시켰던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전 들춰본 초2 일기장에는 92점 맞았다고 엉덩이에 불났다는 시와 함께 피하지 마, 10대 더 맞을래? 라고 적힌 말풍선과 침대에 앉아 매를 든 엄마, 그리고 울고 있는 제가 그려져 있네요. 9살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본격적이었던 건 10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학학원에서 저는 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이뻐하셨고 학부모님들도 알아줬던 똑똑한 아이였죠. 하지만 3학년 때 증명과정을 적어야 하는 단원이 나오자 저는 귀찮고 과정을 다 안다는 이유로 적기를 거부했어요. 몇 년 전이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도 엄마도 여러 번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았고 엄마는 본격적으로 저를 손찌검하고 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머리와 엉덩이가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순간 그게 제 일상이 되어 있었고 저는 맞아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딱히 반항심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귀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맞은 건 낫고 욕은 들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상황은 심해졌어요.
제가 세뇌당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했는데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건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고 거울 앞에 세워놓고 엉덩이 10대를 장우산이나 두꺼운 대나무 안마봉으로 치며 소리를 참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데다 10대를 더 친다고 하셨고 그렇게 불어난 10대를 더해 아파서 게으름은 죄다, 게으름은 죄다 라고 울면서 외쳤던 기억도 납니다. 아빠의 두꺼운 논어, 맹자책으로 머리를 정말 많이 해를 당해서 책 표지들이 너덜너덜해졌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서 읽었던 책의 저자, 출판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3초 안에 말하지 못했다고 700페이지가 넘는 책들로 제 머리에 해를 가했던 기억도 나고 초6 때 김치를 먹기 싫어 변기에 뱉었는데 결국 변기물을 먹고 나서야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아직도 헷갈립니다. 이 부분 제 잘못이 더 큰가요?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제 잘못도 있어요. 초5 때는 문방구에서 산 물건의 값을 거짓말해서 결국 엄마가 문방구 아저씨에게 내 말이 맞다며 따지게 만들었습니다. 등신 같은 짓도 정말 많이 했어요. 공부에 관한 한 말을 정말 안 들어 속을 미친 듯이 썩였습니다. 이 한 줄로 표현하기엔 부족하지만 저도 정말 인정해요. 엄마가 말하시기로는 중1 때 위클래스에 엄마 잘못을 흘려서 엄마가 생전 본 적도 없는 경찰 둘과 위클래스 선생을 마주하게 만들었다고. 그 멍청한 위클래스 선생년이 나를 무슨 무식한 가정폭력범 취급했다고 하셨죠. 이 일 이후로 경찰에 전화한다고 해도 해봐 라며 나 경찰 전화번호 있다고 무서운 줄 아느냐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알몸으로 쫓겨난 적도 3번 있고 그냥 쫓겨나거나 위협에 못 이겨 앞거는 이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초3인가 4 때 부엌칼을 들고 제 코앞에 들이댄 다음 저를 장 앞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살고 싶으면 바이올린 수업을 대충 한 것에 대한 말을 제대로 대답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왜 무서우니까 칼 내려놓고 얘기하자고 조리 있게 얘기 못하냐고 했던 기억이 나요. 중1 때도 제가 필라테스를 빼먹고 놀다가 걸려서 집에 오자 칼을 들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집 밖으로 도망쳤던 기억이 나고요. 전에 4학년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장롱 밑에 숨겼는데 이삿날 들켜서 그 개수대로 머리 70대를 쳤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위스키를 마시고 중1 말엔 있던 친구마저 뺏겨 학교에서 은따 수준이었기에 저를 해야 하는 행동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물론 안 보이게 티나지 않게요. 엄마를 저주하기보다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다 정말 큰일 날 뻔하기도 했죠. 온갖 욕도 많이 들었고 욕들은 6년 동안 제 일상이나 다름없었어요. 분명 잘 대해준 날들도 있을 텐데 왜 점점 엄마 편을 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굉장히 자주 저 말들을 들었었습니다. 한창 많이 먹고 살쪄서 165에 58까지 나갔을 때 엄마는 돼지 같은 년이라며 뱃살을 꼬집어 잡고 흔들었습니다. 녹음본도 있어요. 한 번은 밤에 몰래 먹다 걸렸을 때 제 배를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라면 먹다 걸려서 손찌검 당하고 간식비가 모자라서 엄마 지갑에 여러 번 손댔다가 또 엄청나게 손찌검 당하고 욕 듣고 바이올린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던 날 제 앞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쇼를 했었습니다. 같이 망치로 매를 부숴놓고 또 새로운 매를 구해오고 초콜릿을 너무 먹어서 절 손찌검하고 불을 끈 방 안에 초콜릿을 던져놓고 제가 울고 있자 불을 켜고 들어와서 같이 울고 초2 때까지 제 멍든 엉덩이를 눈물 지으면서 얼음찜질해주고 연고도 발라주다가 초4가 넘자 넌 미안할 가치도 없다며 계속 해를 가하고 욕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교육받고 있는 걸 그만두라는 말을 하셨었고
한 번은 제가 못 이겨 그만두겠으니 그만 괴롭히라고 말하자. 지금부터 10년간 빚쟁이처럼 자신이 당한 걸 돌려주겠다고. 너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괴롭힐 거라고 했던 말에 결국 철회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한테 혼나고 시달리다 저는 위험에 편두통을 얻었어요. 제 잘못도 엄마 잘못도 더 있겠지만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초2부터 중2까지 있었던 일이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12월에 한국에 갔을 때 엄마 집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엄마가 보면 살쪘다고 할 게 너무 두려워서 자가격리 2주 동안 4kg나 뺐었네요. 3일 중 하루는 12시, 하루는 5시, 하루는 4시에 잤었어요. 새벽 4시, 5시에 잔 날은 엄마가 절 혼내느라 못 잔 날이었고 4시에 잔 날이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출국하기 전날 밤이었는데 아직도 그날 밤 상황이 기억나네요. 엄마가 준 섬유유연제 향기 나는 예쁜 잠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욕실 문 앞에 서서 세수하는 엄마께 나 이제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러셨죠. 마지막 밤이라고 너는 아쉽지도 않느냐고. 그리고 결국 잠자리에 들면서 한 말이 내일 공항 혼자 택시 타고 가라고. 너 가고 30분 후에 뛰어내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를 준다 해도 절대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성격이 깔끔하셔서 자취방도 정말 깔끔하고 예쁜데 저에게는 그곳이 예쁜 감옥입니다. 또 얼마 전 저는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입국하고 다음 날 방학 온라인 수업 시간을 착각해 늦잠을 잤고 아빠 표현에 따르면 자느라 수십 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전화했는데 받질 않자 경찰을 불러야 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학교를 간이 많이 했고 엄마가 한국에 가셨을 때부터 매일 밤 10시에 하는 가족 통화는 14일 중 12일을 1시간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엔 결국 고성이 오가다가 다른 문제까지 나왔고 결국 저는 태도가 바르지 않았다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A4 용지 30장 분량의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었는데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힘내서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온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엄마 입장이 이해되면서 맞은 것도 정당화되는 것 같고 왠지 가스라이팅 같아서 찾아보니 말하는 형식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건지 엄마는 저보고 자꾸 어린애 같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고 제 성격이나 말투, 눈빛이나 몸매를 계속 지적받으니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 얘기를 잘 안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정말 어린애같이 옷을 입고 말에는 논리가 없나?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내가 사이코고 미친 건가? 내가 생각하는 엄마는 날 키워준 가해자, 아빠는 날 키워준 방관자인데 내가 미친 거고 잘못된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는 건가 싶습니다. 구석에 몰려서 엄마가 손찌검하는 것을 막다가 엄마 팔을 제 기준으로 약하게 세네대 쳤는데 그게 폐륜이라고 저를 무릎 꿇리고 빌게 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도 그건 폐륜이라며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빌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럼 제게 한 짓은 폐륜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비정상인 건가요? 아빠랑 같이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 문제에 매달려 있냐며 절 탓하는 아빠가 맞는 걸까요? 엄마랑 밤마다 하는 통화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말을 안 하는 제 잘못이 맞는 걸까요?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아빠 말대로 의사가 되라고 농담조로 하던 카톡에 간호사는 어때? 라고 했다고 넌 미래에 대해 생각이 없냐며 욕하는 엄마 말대로 제가 유치하고 생각 없고 그렇게 때려도 바뀌지 않는 지독한 사람인 걸까요?
엄마는 저에게 옷도 잘 챙겨주시고 밥도 맛있는 걸 사주세요. 머리도 예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덕분인지 아닌지 전 바라는 게 없어요. 정말로 원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저는 그냥 잠이나 자고 싶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자취방에 가면 제 작품과 절 닮은 인형이 예쁘게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새벽이 다가와서 그런가 생각이 나질 않네요. 제 잘못을 빼고 쓴 것 같네요. 저도 착한 사람은 아니고 나쁜 짓도 꽤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글이 너무 두서없었네요. 정말 어린애 같은 건지 아니면 정신분열인지 하여튼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25살부터 시작한 8년의 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여느 평범한 장기연애 커플과도 같지만 조금은 특별해요. 전 여자친구는 3살 연하로 둘이 33, 30살에 끝났네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꽤나 예쁘게 생긴 친구입니다. 조금씩 호감이 생겨 대쉬를 하였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혼모였습니다. 이래도 만나겠냐고 했지만 첫눈에 반해버려 콩깍지가 씌었고 책임감을 뒤로한 채 사랑했었습니다. 초반은 아주 강렬한 사랑을 하였고 꺼지지 않는 불꽃의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달 만에 아이를 가졌고 이제 사회 초년생인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미혼모인 친구의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지키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고 그 이후에 많은 걸 깨닫고 죄책감에 이 친구를 책임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려했던 불길은 작은 불꽃으로 꺼질락 말락하였고 벌이가 없던 시절 제 월급으로는 데이트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카드빚은 늘었고 아픈 친구를 일 나가게끔 닥달했어요. 미친놈입니다.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저희는 싸움이 잦아지고 저는 늘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마음을 주려 노력하였고 한 여자만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연애 3년 차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고 저희 집에 아직 미혼모인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어요. 저도 내 아이다 모든 마음을 먹은 상태도 아니었고요. 미루다 보니 잦은 싸움이 계속됐고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허나 저도 사람인지라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여친에게 짜증 섞인 답도 자주 했고 자주 싸웠어요. 욕 소리는 안 질렀습니다. 그래도 금방 또 사랑하고 애정 표현해줍니다.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365일 매일 만나 퇴근 픽업, 외식, 회식 픽업 등 전부 제가 나서서 했고 몇 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회식하는 날이면 차에서 빵으로 해결하고 기다렸네요. 앞에 의심쩍은 일이 있던 후 2018년도 연애 5년 차에 일이 터집니다. 전화가 되지 않았고 집이라는 거짓의 전화와 꼬인 혀, 적막한 주변 소리, 불길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화드려 대략 위치는 파악해서 속도는 180으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을 다 뒤지는데 수시간이 걸렸고 온몸이 비에 홀딱 젖었고 비참했습니다. 발신 전화 수십 통 중 마지막에 연결이 되었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취된 채 술집 앞에 있었고 한 대의 차량이 정차하고 내리지 않네요. 그 이후 며칠간 마음이 생긴 것 같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다. 이유는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랍니다. 등신 같은 건 그 얘기를 듣고도 놓치고 싶지 않았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졌고 2주 뒤 만났지만 마음이 있는 건 여전했고 저도 마지막 얘기를 했어요. 난 여기서 나와 가겠다면
부모님께 아이를 얘기 드리고 허락을 받을 용기를 내보겠다 라고요. 그 전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뻐하셨어요. 잘하기도 했고 제가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요. 그 전에 용기를 내지 못한 게 2018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모아둔 돈은 다 수술비와 항암에 지불해야 했고 또 변명하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위 사건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여친을 용서하고 품으려 한 게 연애 초 저의 실수와 씻지 못할 기억을 줬고 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었지만 늘 사랑하고 서로 예뻐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눈만 마주치면 웃었고 사랑했지만 음주 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맘 먹고 집에 통보를 합니다. 싸한 분위기였고 결과는 안 된다였습니다. 다만 이유는 다 이해해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절대 반대랍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아무 말 못했지만 여친은 일어났고 눈물을 보이며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 남자였을까요? 부모님의 당황과 헤어지라는 압박은 계속되었고 부모님과의 계속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자의 20대를 날려먹고 가뜩이나 상처 많은 친구에게 결혼 반대까지 생겼으니 그 이후 매일 퇴근 후 여친 귀가 후 매일 1시간 이상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연 끊어라. 그 정도 용기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책임감 없는 새끼. 마마보이. 이기적인 새끼. 내 20대 돌려놔라. 너희 집은. 여친에게 7년 동안 온갖 욕을 먹었어요. 근데 욕먹어도 쌉니다. 상처만 줬으니까요. 더구나 저는 가족력으로 고혈압 질환자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십니다. 그래도 이걸 다 이해해준 친구입니다. 그리고 늘 난 너랑 가정을 꾸리고 싶어. 마음 접은 사람이 처음이야. 이 말들이 저는 늘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친은 독립을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고 아이와 독립했어요. 저는 알겠다. 근데 허락은 받겠다 했지만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제 입장은 결혼은 그래도 절차대로 하고 싶다. 시간이 걸려도 설득하겠다. 모든 비용은 내가 월급 다 줄 테니 기다려달라. 여친은 연 끊어라. 답 없는 집안이다. 아님 헤어져라. 놔줘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21년도 상반기에도 단답과 싸늘한 분위기는 여전했고 새벽에 울린 어머니의 전화에 온갖 말을 한 듯 하네요. 어머니는 오열하셨고 결국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안 본 지 2주가 되었지만 무덤하려 애씁니다. 카톡, 인스타 구경 등 등신짓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 잡고 열심히 일했어요. 3주째 그 친구 번호가 바뀌었고 한 번에 폭풍이 왔습니다. 그 뒤 몸이 안 좋아져서 2주간 입원을 했습니다. 폰은 볼 수 없었고 의문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네요. 끝자리는 여친 번호 4자리였고 입원한 당일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저장을 했고 카톡을 보니 디데이 7, 연애 중이더군요. 침착하게 전화를 했고 주말 아침 7시에 지금 어렵다. 나중에 전화할게. 짐작이 맞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 앞에 갔는데 몇 시간 뒤 멀리 보이네요.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전화가 되었고 잠깐의 만남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이더군요. 지금 사람 너무 소중하다. 할 말 없으면 간다. 잘 살아라. 너에 대한 기억, 감정, 추억, 미련 하나도 없다.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몇 번의 카톡 이후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목소리 들어도 좋으니 편하게 말해라. 펑펑 울며 받고 있었는데 쿨한 척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을 이야기하며 미칠 것 같았던 기간이라 말합니다. 한 달의 시간을 저에게 주었고 중간에 잡으려 전화도 했던 거라는군요. 전 입원을 했고 사실 저에겐 2주였는데요. 신경 손상이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로 입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술 취한 목소리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저보다 뛰어나고 소중한 사람이라더군요.
아이도 이미 만났고 잦은 잠자리, 결혼 계획, 전 직장 동료 너무나 장점만 얘기하여 그래도 나처럼 편히 봐주는 남자 없을 거다 라며 센 척했습니다. 장난스레 이야기가 오가다가 안 되면 내가 받아줄게 또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듣다 쉬어지지 않는 숨에 통화를 끊고 변명합니다. 생활비는 같이 부담하고 여친 집을 살 수 있게 추가 비용은 제가 냈어요. 선물도 많이 주고 받았어요. 여친은 돈을 모아 집을 매매했고 저는 잔고가 텅 비었습니다. 물론 저도 차 구입하고 할 말 없어요. 여친이 현명했습니다. 늘 돈 모으자고 했던 말을 안 들었어요. 보내주어야 하는 게 맞고 축복해주어야 맞지만 너무나 닮아버린 습관, 입에 배어버린 말투와 호칭, 8년 동안 매일 본 커플로서 대한민국 다 가본 경험. 어디서 무얼 하고 무얼 봐도 다 스쳐갑니다. 지금도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8년의 시간을 한 달 만에 잊은 건 아닌 거 알아요. 힘든 시간의 연속으로 미리 여자는 이별을 준비했겠죠. 저만 현실을 부정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생기려나 하는 아이에게 너무 상처를 준 게 가장 슬프고 애립니다. 이제 내 새끼인데 엄마보다 나를 따르는데 피는 안 섞여도 닮아버린 우리였는데 너무 슬퍼요.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요. 다른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항상 좋은 거 다 사줬어요. 이제 아빠가 되어서 인생 선물해주려 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서로 상처만 남은 연애 맞아요. 여친도 안정제를 달고 살았고 연애 주제로 써서 둘과의 관계 위주로 썼지만 전 아이와 이별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다 제 잘못인 거 알아요. 그냥 세상과 단절할까 돈도 없고 다 잃고 희망이 없다. 수차례 생각해요. 헤어진 뒤로 문 앞에 찾아가 아이가 갖고 싶던 것들 하루씩 가져다 놓고 목소리 듣고 오곤 했어요. 남자가 생긴지 몰랐지만요. 늘 내용에 나온 남자들이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표현해줍니다. 제가 이걸 못해요. 울면 닦아줄 줄 모르고 기다릴 줄만 알고 애정 표현도 잘 못합니다. 늘 해결만 하려 합니다. 주저리 너무 써서 재미도 없고 길기만 해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욕하셔도 좋고 위로도 좋습니다. 진심을 담은 첫 연애, 긴 연애 맞아요. 그 전 짧디 짧은 연애도 많이 해봤지만요. 연 끊을 자신을 못 낸 내 자신이 원망해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은 연이 끊어진 게 아닐 텐데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이혼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아이는 남자아이, 7살, 5살 둘입니다. 25살에 4살 차이 애들 아빠와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고 신혼집은 애들 아빠 회사와 시댁 쪽으로 마련했어요. 혼전 임신은 아닙니다. 저는 수도권에 살고 신혼집은 친정에서 차로 3, 4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 쪽입니다.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 등 이런 건 그냥 평범하게 남들과 다르지 않게 일반적으로 했기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혼한 이유는 애들 아빠가 게임 중독입니다. 물론 연애 때는 몰랐죠. 회사 간다 그러고 차에서 게임하다 걸리기를 몇 번이고 밖에서 차 주차하고 게임하다 아는 언니한테 걸리는 것도 허다하고요. 명절에 저희 친척 가족들 다 모여도 핸드폰 하루 종일 켜고 게임에 집중하고 저 결혼하고 타지에서 5년 동안 애들만 봤고 운전도 못하게 해서 뚜벅이로 마트도 다니고 애 둘 다 케어했습니다. 물론 친정 올 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하고 신혼집 쪽 엄마들 모임도 저녁에는 애들 엄마들이 저녁에 어딜 나가냐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퇴근하고 저한테 회사라고 하더니만 게임하고 항상 밤 12시에 애들 다 자면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처음에 몇 번 잡더니 이혼해주겠다. 근데 자기는 돈 못 준다. 자기가 키우겠다. 너한테는 양육비도 안 받는다. 라고 해서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러고 애들 아빠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여자가 생겼고 같이 살면서 재혼 생각하고 있다.
애들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보고 잘 살라고 하더니만 간간히 여자랑 싸우면 뭐 물어볼 거 있다면서 연락을 해왔고 짧게 톡 몇 번 주고받은 거에는 잘 지내냐는 둥 자기는 못 지낸다 이런 대화가 2번 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생활비와 빚진 거 이혼하고 일자리 구해가면서 열심히 갚고 회사 다니면서 6살 차이 나고 미혼인 직장 상사랑 가까워지고 제 사정 다 알고 그래도 감싸주시고 저 힘들 때 멘탈 잡아주고 남자친구도 금전적으로 어려워 부유한 연애는 아니더라도 서로 아껴가면서 만났습니다. 이제 둘 다 자리 잡고 숨통 트여서 이제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데이트다운 데이트하고 서로 감싸주고 없으면 안 될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는 연락을 관리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애들 아빠한테 캡처해서 톡으로 보냈고 며칠이 지나도 읽지 않기에 전화를 했더니 받길래 제가 관리비 미납됐다고 나한테 연락 온다. 왜 내가 보낸 톡을 안 보느냐 이런 거 안 오게 해달라 했더니 옆에 여자가 같이 듣고 있었는지 관리비? 이러더니 애들 아빠가 몰랐다고 알겠다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자로 애들 관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연락 오는 거 알려달래서 다 알려주고 나한테 안 오게 신경 좀 쓰라고 했습니다. 본론은 며칠 전에 잘 지내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 재혼하려던 거 파토 났다고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엄마가 필요하다고 애들도 엄마 생각 많이 한다고 애들 보고 싶지 않냐고 해서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고 저도 애들이 걱정됐기에 주말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주말에 만나서 애들만 집에서 2박 3일 놀고 애들 아빠는 어디 안 가고 친정 지하주차장에서 자기 차에서 노숙 아닌 노숙을 하면서 온갖 불쌍한 척 착한 척 다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애들이랑 헤어지고 집 가면서 연락 오더니 애들이 엄마랑 있어서 너무 좋아했다고 다시 한 번 더 늦기 전에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집안일도 도와줄 거고 자기 게임도 안 한다고요. 근데 첫째가 집에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제 게임 안 해. 그러더니 다음날은 삼촌 게임하는 거 보고 우리 아빠도 맨날 게임한다고 게임해서 안 놀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첫째가 서울 엄마 재혼하려던 여자는 이제 안 온다고 자기 엄마 없다고 그러고 이제 애들이 말을 할 줄 아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들만 데리고 와서 키우자니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친정도 부유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 아빠가 애들을 저한테 보내주지 않아요. 애들 생각해서는 애들 엄마로 돌아가야 하는데 애들 아빠랑 눈도 마주치기도 말도 하기 싫어요. 결혼 생활 내내 애들 키우면서 살기 싫다는 생각만 했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애들 생각하면 엄마 본분을 다 해야 하고 지금 남친 생각하면 미안하고 서로 마지막 사람이다 이러고 만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일이 생겨버려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여자이고 싶은데 이제 31살인데 남편과 사랑 없는 가족으로 애들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남자친구 놓아주는 게 그나마 맞는 거겠죠. 애들 아빠한테 안 되겠다고 말하면 이제 애들도 못 보고 애들은 계속 엄마 찾을 거고 저는 지금 행복한데 항상 마음 한켠에는 애들이 있거든요. 추가. 제가 급하게 쓰느라 설명을 대충 했나 봐요. 이혼할 때 애들은 내가 키우는 대신 친정 쪽에 애들이랑 살 집이랑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네는 부모님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을 크지도 작지도 않게 하고 계세요. 애들 아빠는 거기서 납품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 거는 그나마 돈 있는 애들 아빠가 나을 것 같아서 믿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사무직해서 기본급 받는 저보다는 부모님 지원해주는 그런 애들 아빠 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혼할 여자는 애들 아빠 말로는 그 여자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더 혼내고 차별한다고 느껴서 그걸로 갈등이 좀 있었대요. 그리고 재혼할 여자 딸이 저희 첫째 때리고 첫째는 맞고만 있어서 애들 아빠가 너도 때리라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같이 때리라고 한 애들 아빠도 좀 그렇네요. 오늘도 애들이 자기 전에 보고 싶다고 아침에도 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오늘 밤 자기 전에 애들이랑 전화통화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고3인 여학생인데요. 집에는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급 대학을 간 오빠와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저는 미술을 하고 있고 내신 등급은 3.1이고 모의고사 성적은 2에서 3 정도인 중위권 성적대의 학생이에요. 미술을 하기 때문에 서울 중상위권 대학도 써볼 수 있는 성적입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너무 힘든데 아무 데에도 말할 곳이 없어서 쓰고 있어요. 일단 엄마는 폭언이 심하세요. 손찌검도 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아픈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빠도 자기 심기를 거스르면 폭언과 함께 사람을 엄청 손찌검합니다. 아빠는 화나시면 손바닥으로 하시고요. 아빠는 무조건 엄마 편, 엄마는 무조건 오빠 편, 오빠는 그냥 지 기분 끌리는 대로 사는 식이고요. 제가 주로 이렇게까지 혼나는 레퍼토리는 공부입니다. 오빠가 전교 1, 2등을 해서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라 생각하시는 건지 본인 입으로는 너네 오빠랑 너는 비교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은연중에서 항상 저랑 오빠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3, 4시간 정도 하고 5분 정도 거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엄청 욕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딴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고1 때부터 투지폰을 쓰고 있어요. 엄마가 전자기기에 대한 통제를 엄청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려 하는데 항상 엄마의 만족도에 부응할 만큼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시작되고요. 근데 엄마는 이거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 약간 성인 ADHD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병원 상담받게 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미쳤냐고 지금 시기에 병원을 왜 다니냐 라고 못 가게 하셨습니다. 왜 투자하는 만큼 열심히 안 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항상 엄마 기준에는 맞추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 곁에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오면 항상 욕먹어요. 공부만 가지고 잔소리하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참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사람을 속된 말로 정말 등신 취급을 합니다. 저희 집은 식사를 할 땐 무조건 딴짓 말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3명이서 정치 얘기나 사회 얘기하고 있으면 저도 아는 얘기다 싶어 조금 말이라도 얹으면 네가 뭘 알아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때부터 딱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번에는 집에서 쉴 때 모 연예인의 열애 기사가 떴길래 헐 둘이 잘 어울린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오빠가 네가 지금 그거 볼 때냐? 정말 딱 이렇게 화내는 어조로 얘기해서 신경 꺼 라고 얘기했거든요. 평소에 무서운 오빠라 정말 큰맘 먹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들고 있던 숟가락 젓가락이 다 저에게 날라오더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사람을 진짜 엄청 손찌검해요. 엄마도 보고 있다가 와서 말렸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오자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장유유서 모르냐고 오빠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쉬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게 누군데. 심지어 저랑 체격 차이도 엄청나요. 한 대만 쳐도 어깨가 아픈데 말 한 번 싹수 없게 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쳐도 되는 건지. 그래서 결국엔 제가 사과하고 끝냈어요. 오빠한테는 다음부턴 손찌검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가 끝이었고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 오빠한테 뭔 말도 못하고 살아요.
저번에는 라면 끓이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더니 왜 자기 건 안 끓이고 있냐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밖에서 자주 먹지 않냐. 그래서 내 것만 끓였다 하고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고 젓가락을 가지러 부엌이 갔어요. 근데 그 간 사이에 제 자리에 앉아서 세 젓가락이나 먹어놨더라고요. 근데 화내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했는데 좀만 먹은 거 가지고 난리친다고 정신병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으면 가만 안 뒀을 거 아니냐 했더니 뒤졌지 이러면서 또 지방으로 갑니다. 정말 화났는데 라면도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군만두도 먹고 싶어 구우려고 프라이팬을 꺼냈는데 제가 진짜 등신같이 밥도 못 먹었다길래 오빠 것도 2개 정도 구웠거든요. 그래서 구워서 가져다 줬는데 이걸 왜 자기를 주냐길래 밥 못 먹었다며 라고 했더니 다시 저한테 접시를 내미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엌으로 가길래 따라가서 왜 안 먹냐 했더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입 다물고 가서 네 거나 먹으라는 거예요. 진심 코앞에서 침 튀기면서 소리 질러서 얼굴 씻었습니다. 근데 저는 등신같이 또 맞을까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서 앉아서 먹었어요. 그냥 대충 이런 등신 취급이 거의 매일 반복돼요. 엄마는 엄마대로 오빠 편만 드시고요. 아빠는 엄마 말만 듣고요. 제가 필력이 딸려서 이 정도밖에 못 쓰는데 아무튼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밖에 나가선 모범생까진 아니어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 취급받는 제가 집에선 등신 취급받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여기에 쓰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합니다. 추가. 우선 여느 집이 그렇듯이 저희 집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화목한 편입니다. 가족 톡방까지 있는 정도의 화목함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해요. 어머니는 기분 좋으실 땐 사랑하니까 그러지 이런 말도 자주 하시고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안 받아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한이고 슬픔입니다. 주작이냐는 댓글도 있던데 제가 못하러 가뜩이나 바쁜 수시실기 준비 시간에 이런 글을 쓰나요? 댓글에서 많은 위로 받고 갑니다. 너무 따뜻한 댓글들 감사해요. 힘내서 수시 실기 준비도 정시 공부도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살아서 독립할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